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네,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나 홍남기 전 부총리, 추미애 전 장관 사례도 있는데 가결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발의했던 만큼 이제 17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탄핵 사유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헌법 그리고 법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번엔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본회의 표결로 이 장관 질문 어제 오후 5시부터 정지가 됐어요. 행정안전부는 즉각 정통 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앞서 차관 대행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안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체하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보도들이 있었죠. 네, 일단 근데 업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 교체는 없다. 네, 이렇게 없다.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래요. 이게 일단 접수가 되고 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재판관 7명이 참석해서 열리고 6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위원을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탄핵 소추위원 이러면 무슨 일 하는 거야? 좀 헷갈리실 텐데 말하자면 재판정에서 검사 쪽 네네, 역할, 맞습니다. 고발인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게 탄핵 소추위원. 네,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거의 부정적이다. 네.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참석하지 그런 얘기도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선고 시한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선고 시간 그렇게 되면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국회에서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뭐 이제 발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과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국무위원 여러 번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쟁점은 이제 성실 의무 이거가 이제 정말 법 위반이냐 아니냐 요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지금 뭐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그리고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요거를 위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헌법 34조 6항의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때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헌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무능력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뭐 판단 미스, 그러니까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예.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금 탄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것과 이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헌법 재판 뭐 연구관을 지낸 뭐 변호사 등등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엇갈리던데요. 엇갈려요. 네. 그래서 엇갈려서 다만 이제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을 어겼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지 요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3월에 1명, 4월에 1명 이제 퇴임을 해요. 그러면 9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지만 인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명이 만약에 빠지면은 지금 뭐 3월, 4월이니까 사실상 2달 반 뭐 안에 2달 안에 이제 다 교체가 되는데 새로 임명이 되느냐? 그러면 줄어든다고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 그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7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뭐 요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에 새로 임명되는 분들은 보수 성향이 되게 상당히 유력하고
그러면은 좀 더 빡빡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달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3달 걸렸고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8달 걸렸는데 이게 뭐 퇴임 시기하고 또 맞물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돼서 들어와서 할지 이것도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조태임 기자. 네. 지금 뭐 여야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일단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상민 장관은 국회 권한 남용이다라는 입장을 네, 냈고 그런 입장을 냈고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은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가결 20분 만에 국회가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문자로 언론에 이제 공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로 국정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축인 사법부가 바로 잡아주기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이건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이슈 돌리기다 네, 뭐 네. 이런 거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제 강공모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지금 다음 카드로 김건희 특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설득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어제 몇몇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그냥 검토한 문건뿐이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건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야당이 고발을 한다는 네. 걸 검토한다. 공무원의 이제 중립의무 위반이다. 근데 이건 이제 검토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오늘 주목할 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선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가 조작 여부가 밝혀지면 김건희 여사랑 연관된 부분이 유죄로 나오느냐. 그리고 정의당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 김건희 특검에 협조할지 여부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패스트트랙에 본회의에서 태우려면은 그러면은 정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또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관전 포인트군요.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네. 관련된 게 있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받은 거 아니다 이런 판결이 1심에서 났어요.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정리하면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이제 화천대 회사에서 대리로 일한 기간이 5년 9개월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돈이 50억 원, 실수령액은 25억 원. 그래서 이제 당시 그때 금액이 너무 크고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막 각종 패러디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서 이제 하나은행이 빠지려고 하자 유지할 수 있도록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제 그 대가로 50억 퇴직금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던 건데 예. 법원은 그러니까 병채 씨 나이나 경력, 뭐 실적, 직급에 비춰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다 이렇게 인정은 했어요.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다. 네. 의심할 만한 정황 존재한다. 뭐 사회 통령상 의심이 된다. 이런 말들이 판결문에 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전제로 깔았는데 하지만 그 곽 전 의원이 받은 퇴직금은 이제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가지만 네. 아니 5년 9개월 일했는데 50억 이거 이례적이야 너무 과해라고는 알겠지만 판결이라는 건 증거로 해야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지금 이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 그 아까 컨소시엄 그 지원을 하는데 곽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과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곽 전 의원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네. 근데 증거로 검찰이 내민 결정적인 게 있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 속의 대화. 그렇죠. 그게 있었잖아요. 네, 네. 어제 JTBC 보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록이긴 합니다만 음성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50억 클럽에 누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권순희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씨고 강항구 뭐? 5억씩입니까 50억 예. 음질이 썩 좋진 네. 않은데 지금 자막과 같이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테고 그냥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쭉 이름을 대요.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이러면서 50개가 몇 개냐 뭐 이러면서 네. 총액이 얼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재차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보면은 법원이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좀 낮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수사나 재판들에 이 녹취록에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김현정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의 부실 수사 부분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수석.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저는 궁금한 변수 두 가지로 짚어볼 만한 게 그럼 다른 50억 클럽 회원들은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발언의 신빙성을 이번 재판부가 낮게 봤다면 그 녹취록 속에 여러 이슈가 다 김만배 발언 통해서 나온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 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커지면서 예. 원래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는 한 1,000억 정도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이익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먹을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나 여기에 로비해야 되니까 돈 좀 더 가져와 봐. 이런 게 후반기에 상당히 비일비재했다라는 거고 김만배 씨의 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풀린 것도 내가 다 더 먹으려고 아 여기 로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 공통 나눌 수 있는 이익금은 줄어든다 그 얘기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이게 지금 변론인 거죠. 그거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김만배 씨의 이제 허언이었다 이런 허언이. 얘기가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이제 뭐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이다 실소유주 의혹 그분 뭐 이런 뭐 주정이 나오고 있고 뭐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도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럼 다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판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수사를 하는 재판부는 이거를 좀 더 신빙성 있게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건 아니에요. 네네. 증거 능력은 있지만은 그건 검찰이 허언이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검찰이 혐의를 본 게 뭐냐면은 네.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곽상도 의원이 가가지고 무마시켰다라는 빠지지 마. 근데 그런 부분은 입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도 약간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 신빙성이 낮아졌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어쨌든 녹취록 네. 자체는 증거 능력을 아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오늘 뭐 월간도 준비돼 있고 하니까요. 거기서 또 분석을 좀 해보기로 하고 조태인 기자 다음으로 가죠. 6년 만에 민방공 훈련.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민방공 훈련 뭐냐면 왜 저희 뭐 전국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은 대피 훈련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해 5월에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6년 만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공 훈련을 왜 하냐면 적의 공습 시에 벌어지는 여러 비상 사태에 대비하겠다 이런 건데요.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6년 만에 민방공 훈련 재개를 결정한 건 오랜 기간 민방공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그 북한의 미사일 폭격 등 대응하기 위한 국민 보호 체계가 느슨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짜 평화의 기대 민간 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15일 날 하던 민방위 훈련 네. 삥 사이렌 울리던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 예, 그걸 다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72년부터 매월 15일에 했어요. 네. 그게 15일이 이제 민방위의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공이란 게 이제 방공 소방의 날로 정해가지고 민방공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경계 경보는 1분 동안 평탄음으로 삐 울리는 게 경계 경보고 공습 경보는 파상음으로 삐삐삐 울리는 게 이게 3분 동안. 그래서 예.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이거 울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 그랬잖아요. 이게 1980년대 그 기억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필요 없어졌다 어느 정도 남북 관계 개선도 있지만은 이게 전시국가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됐다라고 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강화, 공세 강화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